안녕하십니까. 35년 부동산 경력 김찬경 위례박사,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동산을 35년 동안 해왔지만 특히 상가만 30년 이상 해왔고요. 특별히 제가 강변역의 테크노마트 총사무회장을 하고 또 김포공항 스카이시티몰 쇼핑몰을 개발을 해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만 지금 위례박사 이 자리가 50번째 개업을 한 거고, 또 컴퓨터에서부터 용역회사, 쌀가게, 여행사, 호프집, 태권도 체육관, 뭐 지도장사, 별걸 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론과 실무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상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실물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물자산에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적어도 미치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상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위례 신도시의 전반,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실무 경험에 의하면 상가는 정말 예민하다, 여자처럼 예민하다, 잘 가꾸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상가가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조금만 소홀한다든지 또 한번 뭐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상가가 살아날 수 없는 아주 그런 성격, 여자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 특히 화장을 하고 명품에 좋은 옷에 사우나 잘하고 이렇게 해서 가꾼 여자와 또 아니고 그냥 자연인으로 있는 여자의 차이는 일반 사람이 볼 땐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꾸고 간판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업종을 넣었을 때는 상가도 참 보기도 좋고 잘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가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분류를 하겠지만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속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습니다만 실물자산의 대표인 아파트는 쭉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랐다가 뭐 인플레 시대에 이렇게 가지만, 상가는 완전히 파동형이 제각각입니다. 근데 쭉 올라가다가도 팍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가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할 때는 그런 변수를 많이 알아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상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젊은이들, 젊은 대학생들이 가는 홍대라든지 건대라든지 뭐 이런 젊은 상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근하신 분들, 셀러리맨들이 있는 여의도라든지 선릉이라든지 뭐 시내 중심이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셀러리맨 상권, 그 다음에 아파트 배후, 뭐 잠실이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다산이라든지 뭐 미사강변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배후를 형성하고 있는 데에 있는 주거형 상권,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상권은 뭐 오전이나 또 한 2시, 3시에 가면은 거의 뭐 썰렁하다가 이게 이제 오후 늦게 되기 시작하면 한밤에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젊은 상권과, 또 셀러리맨 상권은 반대로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하다가 저녁이면 뭐 일부 남아있고 또 주말이면 아주 그냥 문을 닫든지 이런 상권, 그 다음에 배우 상권, 주거 상권은 뭐 통상적으로 있고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그 후에 주부들이 활용하거나 또 주말 또는 저녁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상권의 성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천차만별인데, 그걸 거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투자할 때, 누구나 투자할 때는 첫째, 샀다가 팔아서 얼마큼 차익을 남길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다달이 은행 적금 붙듯이 또는 뭐 다른 데 투자하듯이 수익률을 얼마큼 낼 수 있겠느냐. 또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환급성입니다.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못 팔 경우에는 지금 100억이고 10억이고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땅 그지다, 건물 그지다.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데 팔리질 않아요. 뭐 요즘은 대출을 받아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환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은 양도 차익을 중심으로 한 자산성에 둘 거냐, 환금. 그 중에서도 그 세 가지 중에 수익성이 좋고 또 자산성이 좋으면 당연히 환금성이 좋겠죠. 그러나 또 그 금액에 따라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상권에서 한 10억 전후짜리는 금방 팔고 살 수 있겠지만, 저 파주라든지 강원도 저 산이라든지 저 지방에 있는 것을 10억이다. 그럼 서울에 100억짜리를 파는 거, 사는 것보다도 더 신중하게,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또 특히 그렇더라도 다 같은 조건이더라도 수요와 공급,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된다. 물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자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인플레가 앞으로 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면 실물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실물자산 중에는 부동산이 대표다. 그럼 실물자산에는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토지도 있고, 토지 중에도 시내 도시명 토지가 있고 뭐 전원주택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데 어디에다 투자해서 몇 년간 있다가 수익을 낼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특별히 아파트는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 신청권을 준다든지, 앞으로 이제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늙은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현상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단기간에 그게 지나고 나면 결국 정부에서 의도했던 대로 그 정책 효과가 3년, 4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파트가,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오를 것이다. 또 특히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전셋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아파트가 가다가 주춤하거나 쉬어갈 때, 올라가다 쉴 때, 이럴 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가 상가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뭐 다른 거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상가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상가를 놓고 볼 때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금의 너무 많은 부분을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또 자금이 많이 있더라도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받는 수익금에서 일부 경비로 수익금액에서 빼줄 수 있는 그런 대출을 일부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임대를 거기에 잘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이 앞으로 뜰 것이냐, 또는 어느 지역이 지금은 떠 있지만은 앞으로 죽어갈 것이냐, 이런 거를 좀 멀리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례 신도시는 처음에 준비될 때 한 4만 5천 가구에 11만 명이 거주하는 이런 지역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후에 위례역 지역에 한 8천 가구가 추가가 됐고, 또 이제 앞으로도 뭐 지금 성남 골프장 개발이라든지 또 복정역 스마트 시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적어도 5만에서 5만 5천 가구에 한 13만에서 15만의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보면서, 또 특히 위례 신도시의 특징은 이런 아파트 단지에 크게 7군데 정도가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위례 신사에서 들어오는 위례 중앙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역 상권, 그 다음에 우남역이 이제 위례역으로 바뀌었지만 8호선의 역사가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겠지만은
그 우남역, 위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상권. 세 번째는 지금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엠코프라레체라든지 호바이라든지 뭐 그린파크라든지 위례 더힐이라든지 센트럴 프로지오라든지 이렇게 남한산성 바로 진입로 입구에 생긴 5개의 건물을 갖고 있는 항아리 상권. 거기에는 이제 군인공제에서 짓는 2,000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명실공히 10,000가구의 중심이 되는 항아리 상권. 그 다음에 중간에 준주거 지역의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지역하고 트램이 들어오면 형성될 지역의 트랜짓몰 상권. 그리고 스타필드가 이번에 작년에 오픈했지만 스타필드와 효성, 지웰 상권. 그 다음에 북위례 쪽에 2군데. 이렇게 이제 크게 7개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상가가 전체적인 비율은 뭐 다른 여타 신도시나 비슷하겠지만 위례역과 위례 중앙역에 몰려있는 상가를 빼고 나면 위례 전체의 상가의 비율이 아주 낮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다른 뭐 잠실이든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아파트 단지가 1,000가구만 넘어도 4층에서 5층짜리 이렇게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위례는 거의 1층 상가 정도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느 상권에 이런 데를 가려면은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7개의 상권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례가 들어올 때 아파트도 미분양이 있었고 했지만은 LH에서 공급한 토지 가격이 쌌었기 때문에 그때 분양가가 지금 여타 지역 신도시 뭐 미사강변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하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아직 많이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례는 아파트를 사시든 상가를 사시든 저평가된 지역이니까 무조건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하셔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위례 상권 주변에 위례 상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서라든지 이런 데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지동의 파인타운, 또 바로 요 성남하고 연결되는 태풍, 신흥 뭐 이런 지역에 신흥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포레, 특히 거여, 마천, 가밀 이런 사람들이 다 위례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또 특별히 이제 앞으로 트램이 개통이 되고 거기에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관광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남한산성이라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굉장히 참 상품성이 좋은 남한산성 상권에 등산로를 이용한다든지 유네스코라든지 그동안의 이 역사, 송파의 백제 또는 뭐 이런 상권을 같이 활용하면 관광상권으로도 아주 좋다. 또 자연환경도 좋다. 특별히 이 주변에 가천대라든지 동서울대, 신구전문대, 을지대 뭐 이런 대학가가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특별히 스마트시티가 들어서는 복정역, 위례중앙역, 위례역, 거여역, 트램, 다른 교통들이 혼재돼서 이제 앞으로 위례를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례 신도시에서 지금 그러면 투자를 하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에서 지금 가장 상권이 잘 형성되고 입점률이 높은 데는 에이플타워, 건화타워, 우성 메디피아, 신성유캐슬, 이너메스의 진로 더 제이마트가 있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여기는 어찌됐든 그동안에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입점률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뭐 이제는 입점이 거의 끝났다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좀 센 듯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북위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보면 그 중에서도 비쌌다 하는 에이플타워나 뭐 이런 데의 상권도 그런 데보다 오히려 싸고 또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 이런 데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앙 상권도 지금 이제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좋은 것을 오히려 이제 분양가보다
떨어진 것들도 있고 또 좋은 것 중에 조금 올랐지만은 그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로 올해 착공되는 운암역, 위례역 주변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싸게 내놓는 거 그거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위례 중앙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스타필드가 있는 효성 스타필드 지웰 상권에 거기에 지금 골프 연습장에 있는 상권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 상권에도 지금 거기는 분양가도 쌌고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 또 트랜짓몰 상권에서도 이제 트램이 개통이 되면 어디가 좋아질 거냐 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데서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사시면은 조금 이제 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1층입니다. 1층을 무조건 사야 된다. 코너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모든 재화는 가격이 중요하고요. 아무리 뭐 명동 아니라 이런 데도 비싸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상권이 적은 데도 싸게만 주면 살릴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브랜드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뭐 이런 키브랜드가 들어오는 옆에 있는 상가를 잡으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중심을 맞추시고 특별히 잠실에 가면 잠실 1, 2, 3, 4단지가 이제 다 재건축이 돼서 잠실 1단지는 엘스, 또 2단지는 리센츠, 3단지는 트리지움, 4단지는 레이크 팰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엘스 리센츠는 뒤로는 한강이고 앞으로는 큰 대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엘스 상가는 5678세대에 1, 2, 3, 4, 5층이 있고 리센츠 상가는 5563세대에 또 1, 2, 3, 4, 5층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1층에 아주 좋은 자리는 굉장히 비쌌죠. 그리고 1층에는 좋은 자리들에 좋은 상권이 들어온 거 이런 거는 관계없지만 오히려 예전에 엘스 상가에 실평수 5.7평짜리가 보통 11억 정도 했고요. 분양가나 매매가가. 그리고 보증금 1억에 월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5천에 300에서 한 350 정도인데 오히려 거기 지금 가격은 뭐 12억, 13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다 보니까 수익률과 또 양도차익, 그 매매 가격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적은 상가들은 증여나 상속수단으로 쓰이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볼 때 1층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까지는 2층에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상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층에 수익률을 높은 상가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 상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2층 상가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은 주로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층만 해도 가격이 조금은 5층 상가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4, 5층에 병원이 들어가고 학원이 들어가고 스포츠센터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실 S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에 제가 1층에 특별한 걸 빼고는 4, 5층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4, 5층에 많이 투자를 시켜드렸는데 잠실 가서 지금 조사해 보시면 결국 4, 5층은 1년 내내 팔겠다는 물건도 별로 없고 임대로 나오는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공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상권이지만 3단지 트리지움 상권은 신천역 지금 잠실 세내역 출구 앞에다가 졌지만은 그 바깥쪽으로 뭐 갤러리아 팰리스가 있다든지 새마을시장이 있다든지 레이크 팰리스가 있다든지 상권이 다 분산되어 갈 수 있는 데에 그 끝에다 졌기 때문에 특별한 상권을 빼고는 이게 고객이 분산돼요. 그래서 그런 데에 따른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S 리센츠가 지금 병원이라든지 학원이 잘 되는 거는 그 반대편에 은성빌딩을 중심으로 한 그 상권이 주차가 잘 안 됩니다. 주차가.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뭐 차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때 주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던 그곳의 병원들이
S 리센츠로 많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위례 신도시도 항아리 상권은 8천 가구, 10,000 가구에 어디 병원이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있고, 또 특히 바로 걸어서 올 수가 있고, 그 라인에 학교가 7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천 가구 져지지도 않았지만 여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는 굉장히 위례에선 제일 먼저 형성될 지역이고 가격도 적정선이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2가지만 추천을 드린다면 요 5개 상권 중에서 제일 늦게 들어오면서 병원을 위주로 넣으려고 했지만은 이 분양할 때에 층별로 다르게 분양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 병원이 못 들어와 가지고 병원 유치에 실패한 신성 위캐슬 상권이 거기에 이제 11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어느 정도 차고 공실된 게 한 4-5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4층 코너에 분양 평수는 98평이고 실평수는 54평 정도 되는데 입주 초기에는 1억에 500이라도 브랜드를 가려서 병원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때를 놓쳐서 지금 아무런 뭐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고 임대료는 1억에 300이나 5천에 350 정도 할 수 있는데 분양은 원래 11억짜리를 이분이 10억에 분양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경비에서 한 12억 들어갔는데 에이구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해서 8억 8천에 금매로 팔려고 하는 상가 요걸 추천드리고, 여기에는 스포츠센터가 됐든지 특히 치과라든지 뭐 내과라든지 이런 병원이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자리고요. 특별히 또 하나를 추천하면 스타필드 옆에 스타필드 내에 여러 가지 뭐 노브레드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드스라든지 또 영화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와 있고, 그 바로 옆에 그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237타석에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이 오는데 골프를 연습하시고 필드를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가시는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효성상가 2층에 그런 면적에 그런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해서, 그런데 스크린 골프를 한다든지 스포츠 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 있는 그런 식당을 한다든지 커피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그리고 분양가도 쌌고 앞으로 이제 일부 그 가밀도까지 도로가 개통됐지만은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북위례가 들어오고 또 거여마천 뉴타운이 들어오면 상권이 살 수 있는 요 지역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주택은 쾌적해야 된다. 상가는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2가지 아주 기본적인 목표가 다르지만 상가는 결국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서 임대료를 내거나 본인이 운영하거나 결국은 남아야 된다. 장사는 남아야 된다는 초점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고요. 요즘같이 이제 실물자산에 투자할 곳을 잘 못 찾는 분들은 위례에 오셔서 한번 상가를 골라보시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